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실전 GS A형이고요. 실전 GS A형은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 계획서에다가 미리 그 진도대로 나갈 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법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특히 당사자 사망과 관련됐거나 혹은 당사자 표시정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관할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재판관 판사의 그 제척 깊이, 이 정도. 이 문제도 가끔씩 판례가 나오고, 특히 요즘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이 언론 같은 데 보면 법관의 제척 깊이에 관한 논의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씩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자의 그 심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출제자의 심리라는 게 어느 순간에 뭘 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요소들이 크게 다른 건 없고, 이런 경우 그 제척 깊이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튼 그리고 또 우리 보면은 요게 하나의 챕터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민사소송법에서 법원 할 때 이제 재판관의 제척 깊이, 회피에 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한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관할은 이제 이게 재판권 문제가 재판 관할권이라고 그러죠, 그죠? 재판 관할권에 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국내 관할, 그러니까 관할, 특히 이제 토지 관할을 전제로 하는 문제가 있고, 재판 관할권 문제 중에 이제 인적에 관한 문제가 있고 물적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특히 물적 재판관에 관해서는 제외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은 가끔씩 논의가 되는데, 제가 이번엔 안 내고 물적 재판권 문제도 거의 국제사법을 중요시해서 그 중에서 시험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법하고 그 다음에 그 인적 재판권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할 들어가면 특히 이제 토지 관할 문제가 있는데, 이 토지 관할하고 이제 사물 관할이 논의가 되고, 사물 관할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너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례집이나 일반적으로 사물 관할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사물 관할 부분을 제가 뺐습니다. 이번에 A형 하면서. B형에는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B형 때는 제가 그 무작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까지 이제 고민할 수 있는데, 진도별로 나올 때 꼭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관할, 이 부분은 반드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할 문제는 출제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관할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관할 문제를 제가 기초 GS부터 쭉 해왔지만, 일단 이게 전속 관할이냐 아니냐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관할 보는 법은 전속 관할이냐 아니냐 해서, 전속 관할이면 이 전속 관할에선 당사자, 이러니까 그 소제기자의 관할에 관한 이송 신청이라든지 관할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있을 수가 없고, 직권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만 생겨요. 그 당사자의 의사는 여기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논의하시고, 전속 관할이 아니면 그걸 어디로 가요? 임의 관할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임의 관할로 가는 거고, 임의 관할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임의 관할 중에 일단 뭐가 있느냐면 거동 관할부터 보셔야 됩니다. 거동 관할부터 보셔야 되는데, 거동 관할 중에 먼저 변론 관할이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합의 관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 관할 문제나 변론 관할 문제가 있는데, 변론 관할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요 합의 관할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보시라. 그러니까 변론 관할은 여기서 변론이 언제냐를 빼놓고는 거의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출제할 때 거의 풀으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합의 관할 문제를 정확히 풀으셔야 되고, 만약에 거동 관할이 인정이 안 되면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는 법정 관할로 가야 되겠죠, 그죠? 법정 관할. 그래서 거동 관할이 인정이 안 되면 이때부터 관할 위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법정 관할 중에 이제 전형적인 이제 토지 관할, 그래서 보통 재판적, 그 다음에 특별 재판적, 그 다음에
관련 재판적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형적 이게 맨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 관할을 우리가 수업 중에 하다 보면 토지 관할을 맨 먼저 보는데 오히려 문제 풀 때는 이걸 맨 나중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재판까지 저까지 쭉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해서 관련 재판적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건 제가 기초 GS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충분히 봤었던 것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임의 관할 중에서는 이제 합의 관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이 부분 한번 보셔야 되고 전속 관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해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전속 관할에 관한 몇 가지 판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요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이 판례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숙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전속 관할이 오히려 임의 관할보다 훨씬 어려워요. 임의 관할은 거의 나오는 거는 요 합의 관할하고 변론 관할 빼고는 요거는 이 법정 관할에 관한 보통 재판은 특별 재판은 관련 재판은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이거는 정말 기초 중에 이제 센 기초죠. 그냥 완전 센 기초를 물어볼 때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오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실 때는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지만 거의 그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결국 그 수험적으로 진도별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쪽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 합의 관할 이 부분하고 물론 관련 재판적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요 관련 재판적은 병합 소송이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 거지 이 관할 자체로 논의가 되는 건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특별 재판적 중에는 우리가 이제 변리사니까 여기서 이제 지적 재산 소송에서 논의되는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보면 이것도 여기에서만큼은 이게 또 뭐가 돼요? 이것도 전속 관할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의외로 전속 관할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왜 이런 문제를 출제했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 전속 관할 문제가 그 판례로 나오면 거의 우리 소송법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시험 문제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판례 설명하거나 어떤 거 설명할 때 괜히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괜히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출제할 때 그 실전지에서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만 돼요. 하다 보면 왜 이런 거 막 짜증내고 그 밑에 특히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그 밑에다가 법조문 이렇게 살짝 써놓은 거 있잖아요. 짜증나죠. 왜 짜증나요?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왜 써놨는지도 파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직 요 민사동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내용, 그리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거고, 여기다 오늘 문제 중에 하나가 전속 관할 중에 이른바 전문 관할을 한번 살짝 넣었어요. 전문 관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24조 있죠. 24조에 나와 있는 이것도 전문 관할이에요. 특허 소송에 관한 전문 관할 문제가, 그러니까 전문 관할은 전속 관할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속 관할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언제고 나오기 때문에 또 한 번 제가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저하고 같이 수업하신 분들은 거의 1년 내내 한 번씩 들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면 속으로 그게 나오겠냐 이러는데 나와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올 여지가 없는데, 그런데 항상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매년마다 요 대법원 판례들이 나오는데 주로 어느 쪽에 시험에 나오냐, 어느 쪽에 판례가 나오냐, 전속 관할과 관련되어 있는 판례들이 계속 매년마다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수험자의 입장으로서 반드시 이 부분은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왜 이런 거 참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왜 골라서 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1페이지는 나중에 이제 법원 먼저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고, 그 관할에 관한 문제 있잖아요. 그죠?